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마음은 쉬지 않고 무언가를 궁리하고 걱정하고 분석합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한 말이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맞는 선택일까? 이런 생각들이 마치 물레방아처럼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예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까지 느낍니다. 상대방의 작은 표정 변화, 말투의 미세한 차이, 분위기의 변화까지 모두 감지합니다. 마치 예민한 안테나처럼 주변의 모든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생각 많은 사람들은 종종 고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단순하게 살 수 있을까? 하며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결코 나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 역시 출가하기 전 깊은 사색에 빠져 지내셨습니다. 궁궐의 화려함 속에서도 늙음과 병듦과 죽음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셨지요. 세상에 괴로움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밤낮으로 고민하셨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위대한 깨달음에 이르실 수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마음이 깨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둔감하게 살면 편할 수도 있지만 삶의 진실을 놓치기 쉽습니다. 예민한 마음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생각이 너무 많으면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마치 컴퓨터가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면 느려지는 것처럼 마음도 너무 많은 생각을 처리하려 하면 지쳐버립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 많은 사람들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에 휘둘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각을 주인으로 섬기면 괴로워지지만 생각을 손님으로 대하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띠, 즉 알아차림의 수행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을 알아차릴 수는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에 휘둘리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께는 특히 자비 수행을 권해드립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잘 느낍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아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비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깊은 사랑입니다. 예민한 마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아픔을 자비의 동력으로 바꿀 때 고통은 지혜가 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밤은 유독 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깊이 잠들 때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생각들이 맴돕니다. 오늘 한 일들이 잘 된 걸까?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저 사람이 내게 화가 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일어났던 일들을 반복해서 되짚어보고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들을 세워봅니다. 때로는 몇 년 전, 몇십 년 전의 일까지 떠올라 마음을 괴롭힙니다. 이런 마음의 습성을 부처님께서는 원숭이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원숭이가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쉬지 않고 뛰어다니듯 우리 마음도 생각에서 생각으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한 가지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생각이 시작되고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성질을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인간 마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질을 이해하고 적절히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자주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생각의 악순환입니다. 걱정스러운 생각이 하나 떠오르면 그것이 또 다른 걱정을 불러오고 그 걱정이 또 다른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듯 작은 걱정이 거대한 불안의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내일 발표를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서 실수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승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가족들에게 실망을 주면 어쩌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의 뿌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엮여있는 생각들을 하나씩 풀어보면 대부분 간단한 두려움이나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인정받고 싶다, 실패하기 싫다, 사랑받고 싶다, 버림받기 싫다 같은 기본적인 마음들입니다. 그 뿌리를 발견하면 복잡해 보였던 생각들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아, 내가 지금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명이라는 개념을 통해 생각의 괴로움을 설명하셨습니다. 무명이란 사물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는 어둠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에 괴로워하는 이유도 생각의 진짜 성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본래 무상합니다. 아무리 강렬한 생각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걱정도 며칠 후에는 기억조차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그토록 심각하게 고민했던 일들을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은 별것 아닌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은 또한 무아입니다. 내 생각이라고 하지만 사실 생각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나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피곤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몸이 건강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많아집니다. 날씨, 음식, 만나는 사람, 읽는 책에 따라서도 생각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런 무상과 무아의 성질을 이해하면 생각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이 생각도 지나갈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바라볼 때 생각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예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기분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차갑게 대해도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답장을 늦게 보내도 나를 피하는 건 아닐까? 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도 우리 마음처럼 복잡합니다. 그들이 보이는 반응이 반드시 우리 때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도 저마다의 고민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집안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에 따라 살아간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이유를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도 고통받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자비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마음 읽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표정이나 말투를 통해 그들의 속마음을 추측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추측은 대부분 틀립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모름의 지혜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다른 사람의 반응에 덜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바로 호명 수행입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에 이름을 붙여보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내는 마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후회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이름을 붙이면 그 생각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생각을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난다가 아니라 화내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의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관찰자로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유용한 방법은 생각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마음속에 맴돌던 생각들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돌 때는 복잡하고 무거워 보였던 생각들이 글로 적고 나면 의외로 단순해 보입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어떤 생각이 중요한지, 어떤 생각이 불필요한 걱정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같은 패턴의 생각이 반복된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 즉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섬세한 감수성과 깊이 있는 사고력은 깨달음에 이르는데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상 많은 깨달은 분들이 원래는 생각이 많고 예민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특성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수행의 재료로 활용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 삶의 진리를 탐구했고 예민한 감수성을 통해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많다고 해서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특성입니다. 다만 그 특성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복잡한 기법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거나 일어나는 생각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의식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꾸준히 수행하다 보면 생각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중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심이 바로 여러분의 본래 마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성입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자신과 다른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도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들을 원수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랜 친구처럼 맞아주십시오. 오늘도 찾아와 주어서 고맙다. 이제 함께 쉬자. 이렇게 말하며 부드럽게 잠에 드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분들을 위한 일상 수행법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을 고요히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잠시 누워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쉬며 나는 살아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3번 반복하면 하루가 훨씬 평온하게 시작됩니다. 둘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연습입니다. 화가 날 때는 지금 화가 나고 있습니다. 불안할 때는 지금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객관화하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셋째, 자비로운 말 건네기입니다. 하루에 3번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괜찮다, 수고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특히 실수했을 때나 마음이 흔들릴 때 이 말을 해보십시오. 스스로를 다독이는 따뜻한 손길이 될 것입니다. 넷째, 호흡과 함께하는 순간 명상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들숨에는 평온을, 날숨에는 긴장을 내보낸다고 생각하며 5번 정도 반복하면 마음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다섯째, 저녁 성찰의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마음속에 머물렀던 감정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들에게 조용히 인사하십시오. 오늘 함께 해줘서 고마웠다. 이제 편히 쉬어가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자주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쉽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화를 내면 함께 불안해지고 누군가 슬퍼하면 같이 우울해집니다. 이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증거이지만 때로는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럴 때는 감정의 경계선 긋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되 그것이 내 감정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화가 난 것은 저 사람의 일이고 나는 나의 평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또한 예민한 사람들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하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자신을 심하게 탓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완벽함보다는 진실함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일 때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예민한 마음은 때로 큰 선물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놓치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고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 중에 예민한 사람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미묘한 아름다움과 깊은 슬픔을 모두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예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다만 그 능력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께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처럼 섬세하고 깊이 있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도 큰 위안이 됩니다. 또한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예민한 마음에게는 큰 치유가 됩니다. 나무의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새들의 지저귐, 흐르는 물소리는 복잡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민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특별한 감수성입니다. 여러분의 예민한 마음이 자신과 타인에게 따뜻한 자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잡한 생각과 예민한 감정 속에서 하루를 보내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그 소중한 마음으로 세상의 온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읽으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피곤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함께 지치고 화가 난 듯한 얼굴을 보면 덩달아 불안해집니다. 예민한 마음은 이렇게 세상의 모든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그런 아침,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어봅니다. 저 사람들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구나. 나는 나의 평온을 지키며 따뜻한 마음을 보내자. 이렇게 생각할 때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회사에서 동료가 차갑게 인사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민한 마음은 즉시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그 짧은 순간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점심시간에도 퇴근길에도 그 생각이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도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른다. 집에서 아이가 아팠을 수도 있고, 걱정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상대방의 차가움이 나와는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그때 다른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 내 표현이 서툴렀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그럴 때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처럼 오늘의 걱정들도 저물어갑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의 실수나 후회도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될 뿐입니다. 어떤 밤에는 친구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마음에 상처가 되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말을 계속 되새기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며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밤에는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중얼거려 봅니다. 친구도 사람이니까 완벽할 수 없어. 나도 때로는 무심한 말을 할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집니다. 상대방도 나 자신도 모두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비 오는 어느 날 저녁 창밖을 보며 문득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런 걸까? 하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점점 우울해집니다. 그럴 때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서 천천히 마십니다.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비도, 이 외로움도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야. 비가 내려야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듯 외로움을 느껴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 외로움마저 소중해집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계산대에서 실수로 카드를 떨어뜨렸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다들 나를 보고 있어. 부끄러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숨을 깊게 쉬며 생각해 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저 사람들도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야. 그리고 웃으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뒤에 있던 분이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라고 친절하게 말해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어떤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기 싫어집니다. 너무 많은 자극이 부담스럽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실수할까봐 걱정됩니다. 집에 있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친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니다. 오늘은 좀 조용한 곳에서 만날 수 있을까? 사람 많은 곳은 좀 부담스러워. 진솔한 마음을 전하니 친구가 이해해 줍니다. 그럼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이야기하자.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표현했을 때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밤늦게 뉴스를 보다가 세상의 어두운 소식들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예민한 마음은 세상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낍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나 혼자 뭘 할 수 있을까? 하며 무력감이 듭니다. 그럴 때는 뉴스를 끄고 잠시 명상을 해봅니다. 촛불을 켜고 그 작은 빛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당장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따뜻함을 줄 수 있어. 작은 친절 하나도 세상을 조금씩 밝게 만들어. 작은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며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렇게 예민하고 생각 많은 우리의 일상은 때로는 힘들지만 그 안에서 소중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세상을 깊이 느끼는 것은 고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만약 고요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즐거움이 그림자처럼 따라올 것이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여러분의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씨앗입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마음을 자비로 감싸고 지혜로 바라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여러분 각자의 내면에는 이미 평안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 빛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예민하고 섬세한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향한 자비의 빛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